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 65살은 노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중년일까요? 청년일까요? 병원은 자주 가고 약은 매일 챙겨 먹고 무릎은 아프고 눈은 침침한데 나라에서는 아직 젊다고 합니다. 노인의 연령 기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만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현재 65살인 법정 노인 연령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학계에서는 노인 연령과 건강 상태를 감안해 기대 여명이 15년이 남는 시점을 노인 기준으로 삼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노인 연령을 올리면 복지 혜택이 줄어들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건강하니까 혜택은 조금 더 미뤄도 된다고 합니다. 오래 살 수 있으니 연금도 나중에 줘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초연금조차 이제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정책을 바꾸려고 할까요? 오늘 이 영상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 어르신들과 이 내용을 나눠주세요. 어느 날부터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나이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 65세가 아니라 만 70세로 올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왜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이제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오래 삽니다. 건강 수명도 길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예순이면 할머니였지만 요즘은 칠순도 청춘이라며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다른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이 부담된다고 말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그분들에게 드릴 돈이 많아져서 감당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의 기준을 올리면 한동안은 드릴 사람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돈이 덜 든다고 합니다. 말은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참 씁쓸합니다. 노인의 기준을 올린다는 건 단지 숫자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 숫자 하나에 따라 복지의 문턱이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65세에 받던 기초연금이 이제는 66세, 67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임승차 혜택도 뒤로 밀리고 병원비 할인도 늦춰집니다. 가뜩이나 빠듯한 삶에서 또 1년,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책을 바꾸는 이유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졌다고 건강이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모두가 여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하는 기대 수명은 평균입니다. 그런데 그 평균 속에는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 아프고 외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무시한 채 모두를 하나의 숫자로 묶는 건 불공정한 일입니다. 평균으로 정책을 만들면 평균 이하의 사람들은 늘 손해를 봅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1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1년 동안 버텨야 할 병원비, 식비, 난방비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 노인이 아니라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복지제도는 약한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평균이 아니라 가장 힘든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보다 더 약한 사람들은 점점 복지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노인의 기준은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미 70세부터 경로우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65세 이상이면 받던 혜택이 어느새 70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바뀐 줄도 모르고 살아가던 어르신들은 그제야 혜택을 못 받는 걸 알고 당황합니다. 정부는 이런 변화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책을 바꾸는 사람은 바뀐 정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그 정책이 바뀌면 바로 삶이 흔들립니다. 약을 못 사게 되고 버스를 못 타게 되고 연금을 못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매달 들어오는 작은 용돈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삶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늦춰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숫자로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기준이 66세, 67세로 늦춰진다면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분들, 국민연금도 거의 없거나 금액이 적은 분들, 가족에게 기대기 어려운 분들은 그 1년이 너무 길게 느껴질 겁니다. 기초연금은 처음부터 모든 어르신에게 주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늘 선택과 제외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해마다 조금씩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숫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선정 기준으로 삼는 소득 인정액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올해 228만원, 부부 가구는 364만원이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숫자만 보면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준이 올라가면서 새로운 수급자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존에 받던 분들 중 일부는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생활 환경까지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올라갔지만 소득평가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작은 차이에도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생활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그 기준을 넘겨서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오래된 낡은 집이고 당장 생활비가 없습니다. 현금이 없는 자산은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제도는 그것을 있는 것처럼 계산합니다. 반대로 생활이 나쁘지 않은 분들,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거나 부동산에서 수익이 생기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더 절박한 분들이 오히려 밀려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원래 저소득 노인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보편 복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나이 들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더 필요한 분에게 먼저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기준이 올라간다는 건 꼭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줄이는 경우도 생깁니다. 통장을 자식 명의로 바꾸거나 집을 미리 넘겨주는 일도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제도를 왜곡시키고 형편이 더 나은 사람이 수급자가 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게다가 기준이 매년 바뀌다 보니 어르신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작년에는 받았는데 올해는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못 받던 분이 올해는 갑자기 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가장 어려운 분들이 가장 먼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도 받게 되면서 진짜 필요한 사람은 제외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수치를 기준으로 3기보다 실제 생활의 어려움을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생존을 위한 제도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에게는 생활에 조금 더 보탬이 되겠지만 정말 어려운 분에게는 삶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복지라는 단어는 참 따뜻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더 차가운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제도는 있는데 제도에 닿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그분들이 가장 어렵고 가장 외로운 분들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혼자 사는 최할머니는 국민연금도 기초연금도 받지 못합니다. 젊었을 땐 농사일을 하며 자식들 키우느라 국민연금을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류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정보도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70세가 넘었지만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고구마와 김치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서울의 한 반지하방에 사는 김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지만 소득이 없다고 해서 바로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산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재산이라는 것도 오래된 시골 땅 한 조각입니다. 팔지도 못하고 돈도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그게 자산으로 잡힙니다.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원래 목적이 분명한 제도였습니다.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노후 생활을 조금이라도 안정되게 돕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기초생활을 위한 연금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주 가난한 분들이 아니라도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겁니다.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점 그 기준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괜찮은 중산층 어르신들도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모두에게 나누다 보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충분히 가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복지 예산이 늘지 않는 이상 보편 복지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모든 어르신이 같은 금액을 받게 되면 누구에게도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불만이 생기고 제도에 대한 신뢰도 떨어집니다. 누구에게 왜 주는지 명확하지 않은 복지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만들어냅니다. 복지는 평등을 추구하는 제도지만 그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절실한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야 진정한 평등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는 나누는 제도가 아니라 쪼개는 제도가 되고 맙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습니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선별 기준의 개선입니다. 지금의 기준은 너무 기계적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 일정 재산 이하. 그런데 그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 통장에는 예금이 있지만 실제로는 쓰지 못하는 사람, 이처럼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활의 실제 여건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의계산 시스템의 고도화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 계산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친절하게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 방식을 간소화하고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찾아가는 복지 행정입니다. 정보 부족으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지제도는 신청한 사람만 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분일수록 정보가 없고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지자체와 복지기관이 직접 찾아가는 시스템을 확대해야 합니다. 마을 단위로 기초연금 설명회를 열고
1:1 맞춤 상담을 진행하면 훨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초연금 외 다른 복지와의 연계 강화입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생계급여,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 이런 제도와 기초연금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사각지대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라면 다른 복지도 자동으로 검토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지속적인 정책 감시와 피드백 구조 마련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한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대상도 달라지고 물가도 달라지고 삶의 조건도 바뀝니다. 그 변화에 따라 제도도 같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시민사회와 전문가 그리고 당사자인 어르신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입니다. 기초연금 문제는 어르신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젊은 사람도 언젠가는 기초연금의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가 잘 운영되어야 모두가 안정된 노후를 꿈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주변 어르신에게 전해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됩니다. 누구나 존엄하게 나이 들 권리, 누구나 사람답게 하루를 보낼 권리. 기초연금은 바로 그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복지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당연한 권리를 당연하게 누리는 세상, 그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를 우리는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주변 어르신들과 이 내용을 나눠주세요. 영상 하나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잘 몰랐던 분이 이 영상을 계기로 신청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진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